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좀 안녕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하는 경제 읽기인데도 안녕한 느낌으로 하기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록적인 집중 폭우 때문에 수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 텐데요. 인명 피해도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또 시설 파손도 그렇고 농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좀 피해 상황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관련 내용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장맛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여러 분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인명 피해는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한 대로 뭐 수십 명 이런 수준이지만은 사실 이 못지않게 또 경제적 피해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집이나 시설물 파괴, 붕괴 이 대목이 두드러지고요. 또 농경지 침수 이것은 농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타하는 것인데요. 3만 헥타르 이상입니다. 서울의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면적으로 볼 때요. 이 전국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낙수, 낙과, 그러니까 과일이 떨어진 열매가 떨어진다든지 나무 자체가 통째로 쓰러지는 현상.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중대한 대목은 사육 가축들의 폐사. 그밖에도 뭐 전염병 우려 이런 것까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 이 인플레 물가고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고금리 충격 속에서도 이제 상저하고로 해서 하반기 들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국제 수지도 드디어 흑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데 이번 수재가 이러한 우리 경제에도 지금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인플레고 상황에서 이렇게 파손, 붕괴, 낙수, 낙과가 되면 수요 공급상에서 공급량을 크게 줄이게 만들어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밖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복구 비용 이런 것은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특히 뭐 일부 품목들은 지금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비가 지금은 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주말에 또 온다는 겁니다. 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사전 대비를 훨씬 더 촘촘하게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상황 중에서 아까 이제 물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농산물 같은 것들이 가장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먹거리 물가가 사실 이 우리나라 CPI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하방 경직성이 높아서 큰 부담이 되어 왔는데 사실 재계와 국민들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라면 값이라든지 빵값 이런 거 조금이나마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거기에 먹거리의 원가가 되는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닭 부분에서는 닭고기 값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시금치, 상추값, 배추값 네네. 이런 것도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그냥 강수량만 50년 만에 많았던 게 아니고요. 특정 지역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비가 왔다가 조금 다른 지역으로 턴어라운드를 했더라면 물도 뺄 수가 있고 또 부분적인 보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이 그냥 구멍 뚫린 하늘 마냥 계속해서 하염없이 맞아요. 내렸습니다. 네네. 그런 바람에 지금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방출 물량을 지금 늘리고 있고 네네. 또 수입 물량 또 관세 할당제를 통해서 수입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물가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중 피해가 컸던 저희가 뭐 뉴스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주시,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들 어떤 지원 받게 될 수 있는 건지부터 좀 짚어보죠. 예, 현재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요.
첨재 비주변이라든지 음.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을 당한 경우에는 예. 중대본의 요청으로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그 재난 복구에 관한 복구비나 또는 새로운 시설 어떤 설계비 이런 것을 중앙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통상적인 재난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전적으로 관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50%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예. 뭐 그 밖에도 정부의 재정, 금융, 세제, 그 밖에도 각종 행정상의 지원도 총체적으로 잇따르게 됩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입증되는 특별재난 지역에 해당 가구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도 일부 면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일단 복구에는 상당한 어떤 그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이나 공기관 단체의 재정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피해 지원하려면 재원이 좀 필요할 텐데 수해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과거에도 수해가 좀 일단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자연 재난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복구하거나 또 피해민, 이재민, 수재민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정부 예산이라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빠듯하게 세목 또 거기에 필요한 세원 이런 것들이 한 해 전 국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여러 해에 걸쳐서 2003년이라든지 2006년 이런 수해가 발생했을 때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추경이라는 것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은 당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수재를 극복하는 데는 단기적인 응급 효과는 있지만 예. 그 생돈을 갑자기 끌어내려고 그러면 기업들이 세금을 또 국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 팽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을 합니다. 가능하면 물가 억제 차원에서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정책 패턴 기조에 비추어 봐서 최대한 추경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경제적 부담을 가장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서둘러 좀 추경을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 논의하고 또 법 통과시키는데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 또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그 피해 또 적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 윤재옥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추경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이 그 정부의 재난 대책 예비비가 2조 8천억이 있습니다. 예. 이 돈으로 일단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다른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일반 예비비 중에 재난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예비비를 끌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단수 조항을 예산안 합의에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까지 다 끌어오면 4조 6천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막고 또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그 기조를 계속하기 위해서 정부는 추경은 없다. 이런 어떤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는 일단 4조 6천억 정도 규모면 일단 이걸 쓰고 이후에 추경을 고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야당의 주장처럼 이렇게 바로 또 추경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추경에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추경을 했을 때는 돈을 좀 당장에 여유 있게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 이게 이른바 클라우딩 아웃 현상, 구축 현상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추경으로 돈을 흡수해 가면 시중에 돈 자금이 마르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부족한 돈은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그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채 기업들이 발행해야 되는 회사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 지금 금리 부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현재의 어떤 경제 운용 정책 기조에서는 최대한 추경 없이 넘어가는 것이 뭐 최선의 어떤 현 상황에서는 방책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재가 계속 이어지거나 뭐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더 예, 규모가 커진다거나. 예,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또 추경의 적자 부담, 추경을 하지 않고 예비비 적자 부담도 생길 수가 있는 만큼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러나 어떤 물가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 좀 추경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집중호우 때문에 뭐 저희가 오송의 지하차도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뭐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뉴스 보도를 통해서 차량들이 침수하는 것, 1,300여 대 정도가 침수를 했다, 피해를 봤다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 뭐 주택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농경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차량 피해라든가 농경지 피해 입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상은 또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나 보험 처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상호 규율이라고 그러죠. 예. 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어떤 서로 간에 협조하는 돕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에 앞서서 사실 경제적으로 보험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험 시스템이 나름대로는 갖춰져 있어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본인이 어떤 보험을 가입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수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풍수의 보험이라든지 침수 피해 보장 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해 있는 차량은 신속하게 가입 회사에 특히 보험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농경지라든지 수재로 인한 피해도 재해, 상해 보험, 재산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풍수의 보험 같은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금의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런 보험 시스템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경제 규모가 커지는 선진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재난의 어떤 경제적 시스템으로 스스로 자율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기회에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아까 식탁 물가 비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흑해 곡물 협정 이걸 했는데 연장 거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밀도 그렇고요.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또 전해지고 있는데 식당 물가에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해 곡물 협상이 전 세계 식품 물가, 곡물 물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예, 예. 이틀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또 튀르키예 유엔과 합의해 놓고 있는 이 흑해 곡물 협상의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예. 흑해 곡물 협상이라는 게요.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이 흑해 지방을 바다를 지나가는 이 곡물 운송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밀 또 그밖에 각종 사료 등 농산물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입니다. 예. 러시아도 생산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초반기에는 이 곡물 가격, 사료 가격, 이 식량 가격 엄청나게 올랐는데 7월 달부터 극적으로 유엔 주도로 이 흑해 곡물 협정을 타결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 곡물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장이 안 됐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이 수확철이기 때문에 예.
공급 물량이 늘고 있어서 흑해 곡물 협정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곡물 가격이 크게는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공급이 좀 잘 되고 있군요. 예, 네.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 금융 제재를 풀어라는 어떤 요구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곡물 협정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안 되고 안 되면 언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가을철 수확기가 지나면 음. 겨울부터는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요즘은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선물 시장에서 지금부터 당장의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생 변수가 또 하나 생겼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로 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도처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우유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하반기에 저희가 우유 원유값 인상 그 뭐 이제 기름 원유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먹는 예. 소젖의 그 원유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이 맛있는 흰우유 제품 이제 곧 오른다고 하는데 밀크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원유라는 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래하는 그런 크루드 오일이 아니고 소에서 짜내는 소젖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유의 원재료가 된다 해서 원유라고 부르는데요. 원유를 낙농가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유 가공업체에 넘길 때 그 가격을 얼마 하느냐 이게 내일까지 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오르면 결국은 우유업체 입장에서는 우유의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우유가 오르면 우유를 원료로 하는 또 빵이라든지 과자, 커피집도 그렇고요. 아이스크림 네, 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최대한 지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생산비가 많이 올랐다 예.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부터 생산가 연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낙농가가 비용을 부담했으면 그걸 그대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또 하나의 어떤 물가의 큰 복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